그 경제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건데요. 오셨어요? 책 가져가세요. 어휘는 쉬는 시간에 제출하시던가 하세요. 자, 수요 공급 그래프 한 번만 더 볼 건데요. 오늘은 자 미리 말하고 갈게요. 수요 공급 그래프 어차피 올해 경제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모르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기본 단계부터 탄력성도 볼 거고요. 오늘은 저번 옛날에 기출 분석할 때 1, 2월에 했었던 수능 초심에서 했었던 그 것뿐만 아니라 그때 안 다뤘었던 잉여도 하나 볼 거예요. 잉여. 그래서 오늘 잉여의 개념까지 같이 볼 거니까 오늘 들으시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경제지문 그래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해서 오늘 한 번 더 점검을 할 테니까 잘 봐봐요.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신하는 거랑 어차피 같은 결인데요. 지적 우월감으로 문제를 수월히 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지문에 대한 구조, 문장 구성 이런 것도 또 볼 건데 그거는 우리가 1, 2월에 좀 집중해서 봤었고요. 이 3, 4월, 5월까지는 글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기반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글 자체를 우월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훈련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조금 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막 아무 지식이나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지문과 관련된 지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준아 이거 가져가. 여기 놓을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공 그래프에서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이거예요. X축 값과 Y축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한글씨는 처음 들어보잖아. 잘 들어. 잘 써먹으면 돼. 두고두고 써먹는 거야. 수능 때까지 써먹으면 됩니다. 근데 계속 써먹을 수 있어. X축 값의 이름은요. 재활량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말은 재활량으로 고정되어 있고 Y축의 값은 뭘로 고정되어 있어? 눈치챈 거야?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값의 X축 값과 Y축 값은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요 공급에 대한 것은. 수요 공급 얘기는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수요는 사려고 하는 마음과 양, 크기를 말하고요. 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 팔려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팔려는 마음이냐 사려는 마음이냐 어떤 게 크냐는 건데 뭐에 기준하냐면 가격에 기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그래프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Y축부터 봐달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할 테니까 수요 공급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X축부터 읽는단 말이야. 2,1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X축부터 읽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Y축부터 읽읍시다. 자, 가볼게. 내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 가격부터 봐. 가격이 높으니 이 값이, 이 양이 작아져요. 가격이 낮으니, 가격 Y축 값이 낮으니 이것의 재활량이 커져요. 자, 가격이 높을 때 작고 가격이 낮을 때 큰 게 사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사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수요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요곡선이구나.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수요의 양, 사고 싶은 양이 적어지는구나. 이런 얘기였어요. 반대로 가면 되겠죠. 가격이 높으니 이 마음이 커져요. 가격이 낮으니 이 마음이 작다라는 뜻인데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급, 수요 공급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한다. 오늘의 이 균형 가격을 통해서 잉여량이 어떻게 산출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미치는지 수특에 있는 지식과 함께 볼 거예요. 자, 지금은 수요 공급 기본 원리 보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써먹을까요? 이 그래프를 써먹을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변화에 따른, 가격이 변화하는 거에 따른 재활량 변동, 수요량과 가격이 달라지니까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는구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수요, 가격 변화가. 요거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근데 올해 수특에 실린 그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아니라 요 그래프가 변형된
변화 그래프거든요. 자, 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봐봐. 이거 이해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 공급 그래프거든요. 보통 S로 표현됩니다. 공급 그래프가 서플라이라는 뜻이겠지. 공급이 이렇게 됐대요. 그래프가 바뀌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방금 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공급이 각각 어떻게 형성되지라고 본 거고요. 가격이 변화할 때도 있지만 수요 공급 자체가 변화할 때도 있어요. 수요와 공급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공장의 불이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불이나 최근에 저기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불나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어 공장 한국타이어 공장 불났어요. 크게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났었는데 그래서 그럼 타이어를 만들 수 있는 양 팔려고 하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공급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변하는 거. 수요 자체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요. 뭐 인스타에 갑자기 돌기 시작해서 이거 꼭 가져야 된대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고 싶은 양, 수요 자체가 변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 자체가 변한 걸 본 건데 이거는 공급이 변한 거거든요. 공급이 어떻게 변한 걸까? 헷갈리시면 가로선 하나 그어보면 됩니다. 가로선 하나 그어봐요. 동일한 가격일 때 원래 공급량은 요만큼이었는데 요 가격일 때 요만큼 공급했었구나, 요만큼 공급이었구나 라고 봤는데 공급 곡선이 바뀌니까 여기서 이 가격일 때는 요만큼 공급이 되네요. 눈치챘죠? 공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소한 거죠. 그래프가 왼쪽으로 갔다는 거는 그 공급에 대한 양 자체가, 공급 자체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균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시겠어요?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디서 형성돼요? 기존에는 여기서 형성됐었는데 줄어든 공급에 따르면 새로운 균형은 여기서 형성됩니다. 가격이 오른 거 확인되실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파는 양이 팔고 있는 물건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격이 오른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수요 자체가 뭐 한 걸까요? 가로선 그어봐요. 같은 가격일 때 원래 수요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량이 이만큼이네요.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 자체가 증가한 거예요. 인기가 많아진 거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원래 여기서 형성됐던 가격이 여기로 오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니 가격이 증가하는구나. 당연한 얘기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오래 수특이 있는 그래프고요. 이 두 개가 바로 수요와 공급 자체가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에서 뭘 공부해야 되냐? 수요와 공급이 왜 변하냐? 어떻게 변하냐? 그걸 봐달라는 거였었어요. 언제 바뀔까? 아까 뭐 제가 얘기했죠. 뭐 공장에 불이 난다든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다든가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자, 이거 어때요? 재료비가 증가해요. 어떤 물건을 팔려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비가 오르면 공급이 아니면 수요가 뭐가 이동한 걸까? 재료비가 많이 들면 공급 자체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 눈치챘나요? 재료비가 많이 만들었으면요, 똑같은 돈으로는 더 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더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적게 팔 수밖에 없어요. 적게 공급이 됩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재료비 상승한 게. 재료비가 상승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잘 와닿는데 올해는 사실 재료비 상승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가 있냐면 세금 부과가 함께 있습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냐에 따라 그래프가 바뀌게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네 물건 팔 때마다 하나당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 무슨 그래프가 바뀌어요? 공급 그래프가 감소하는 거 괜찮을까요? 사실상 재료비가 더 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반대로
사는 사람한테. 님들 물건 살 때마다 소비세로 그 10%씩 내세요, 세금. 물건 살 때마다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바뀌어요? 수요 곡선이 바뀌고 수요가 감소하겠죠. 물건값이 더 올라간 거랑 똑같으니까. 물건값이 오른 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가격이 오른 거와 다를 바가 없네요. 수요량 자체가 물건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거. 요건 수요가 증가한 건데 수요가 감소하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올해 수트 그래프 첫 번째 거였고요. 올해 경제지문 조세 관련 지문은 두 지문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지문이고요. 한 지문 더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잉여가 조금 어려워서 나 탄력성 먼저 보고 올게. 이왕 한 김에. 탄력성도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너무 경제학 용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나올 때는 다른 말로 바꿔서도 나옵니다. 민감도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고1, 지금 다 고3들이시잖아. 고1 입학하셨을 때 1학년 첫 번째 봤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 이 민감도가 나왔었던 거 너무 옛날이지? 2년 전에 여러분들이 봤었어요, 이거 사실은. 예. 돌고 돌아서 올해 수특에 있거든요. 자, 민감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건 제가 그래프를 2개 그려볼게요. 이것도 선을 2개 그려볼게. 근데 이번에는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하향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양이 감소한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재화량이 증가한다. 네, 이건 수요예요. 사고 싶은 마음. 둘 다 수요 곡선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기울기가 달라요. 누가 더 민감한지를 보자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 와볼게요. 가격에 따라서 가격 때문에 재화량이 바뀌잖아. 그럼 누가 자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극. 얘가 자극이에요. 가격이 자극을 줘요. 가격이 변하는 자극이 오면 누가 반응해요? 이 재화량이 반응하죠. 이 친구가 반응이라고 해요. 가격이 자극이고 그거에 따라 변하는 수요 공급량이 바로 반응인데 민감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반응이 큰 걸 민감하다고 해요. 자, 누가 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크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동일한 만나는 가격선을 일단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요. 여기서 가격을 낮춰볼게요. 요만큼 조금만 낮춰볼게. 자,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수요량은 무조건 증가하는데 파란색은 원래 기준이 여기였었죠? 여기 기준이었는데 파란색은 여기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수요가 결정돼요. 수요량이 요만큼 증가했네. 자, 근데 노란색을 보니까 똑같은 가격을 내렸지만 여기서 수요가 형성됐습니다. 아, 수요가 이번에는 노란색은 가격이 똑같은 가격을 내렸지만 요만큼 증가했네요. 누가 더 민감합니까? 노란색, 파란색 중에. 노란색이 더 민감한 거 괜찮을까요? 똑같은 가격을 낮췄는데 노란색이 더 많이 수요가 증가했어요. 더 반응이 컸어요. 얘가 바로 더 민감한 친구입니다. 괜찮을까요? 민감하다 무슨 말인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수요와 공급이 더 크게 변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민감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추가 개념이 뭐냐면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 대체제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봐봐. 특정 재화 A가 있어요. 재화 A의 가격이 올라요. A의 가격이 오르면 A의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 당연히 감소하지. 가격이 올라갔으니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해. 근데 갑자기 재화 B가 수요량이 증가해요. A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B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뭐예요? 대체제입니다. 신라면, 진라면 생각하시면 편해요. 신라면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진라면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둘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아, 대체제가 이런 공식으로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랑 연결해보자.
대체제가 있으면, 아주 강력한 대체제가 있으면 그 재화는 탄력적인 걸까 비탄력적인 걸까? 다시 어떤 재화가 대체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 사람들이 탄력적이게 될까 아니면 비탄력적으로 될까? 아주 탄력적이게 됩니다. 이해해 보세요. 탄력적이라는 건 뭐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는 뜻 아닌가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해요. 근데 민감하면요 너무 많이 훅 떨어져요. 왜 이렇게 비싸? 안 사. 오늘부터 라면값 1,000원 인상하겠습니다. 1,200원짜리 2,200원에 팔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1,200원이나 2,200원이나 별 차이 없거든 솔직히. 근데 영분들은 좀 민감해요. 라면 한 봉지 2,200원? 아이 그럴 거면 내가 3,000원 더 내고 와퍼 먹지 이렇게 된다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진라면이 980원이래. 아이 뭐 맛도 비슷한데 진라면 먹어야겠다. 민감한 거예요. 대체제가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체제가 없으면요 민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요즘엔 대체제가 없는 물건이 거의 없지만 극단적인 예로 해서 여러분들 수능 보러 가시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수능장에서 샤프하고 다 줘요 필기도구를. 근데 여러분들 보고 사오래요 이제. 대신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만 들고 입장할 수 있대요. 대체제가 없지. 그 펜이 만약에 원래 원가가 200원인데 여러분들한테 12,000원에 팔면 안 살 거예요. 무조건 사야죠. 이게 비탄력입니다. 가격 변화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살 거 산다는 거예요. 필수제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대체제가 존재하면 탄력적이게 된다. 안 사! 그럴 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 말한 김에 유사한 개념으로 보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완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 이거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재화 A의 가격이 올라가면 재화 B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러면 보완제예요. A와 B는 서로 보완제 관계예요. 뭐겠어요? 삼겹살하고 깻잎이에요. 여러분들 깻잎을 삼겹살 없이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많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삼겹살을 먹을 때 깻잎 먹을 수 있다고. 인간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삼겹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사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어요. 야, 삼겹살이 한 근에 3만 원이라고? 이럴 거면 소고기 먹지. 대체제도 있어요. 강력해요. 그런데 너무 개인 취향인가? 소고기는 깻잎과 어울리지 않아요. 삼겹살이어야 되거든. 자, 삼겹살 가격이 올랐는데 갑자기 깻잎이 사람들이 안 사요. 둘은 바로 보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경제 마무리하고 이제 진도 나가볼게. 대충 이렇게 그릴게. 잉여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올해 수특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 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정책은 최근에 솔직히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최근에 나온 수능 경제 지문도 환율 통화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통화정책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잉여에 관련된 수요 공급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나온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기 황현희 씨 혹시 잉여가 좋은 거 같습니까? 나쁜 거 같습니까? 이 말?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나쁘다고? 왠지 뭔가 남는 거, 뭐 부산물 이런 느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시간에 중등 사회에서는 잉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잉여물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한 다음에 남은 재화량 이렇게 이제 잉여가 써 있더라고요. 자, 근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잉여는요. 남은 물건, 즉 재고 처리할 때 그 재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이득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학에서 잉여는 심리적 이득을 말합니다. 재고 처리할 때 그 재고가 아니야. 쌓여있는 물건이 아니야. 심리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한다?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들 속으로? 개이득?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이 개이득은 어떻게 발동할까? 역시 수요 공급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기반되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가볼게요. 수요 그래프, 공급 그래프.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됐다 쳐봅시다. 균형 가격에서 지금 물건 가격이 여기서 형성돼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5,000원이야 이 물건이. 자 그러면 누가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좀 작게 그렸어. 미안.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카메라에 지금 들어갈랑 말랑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파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에 팔겠다는 사람이야? 요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그래프산에서 있는 사람 중에 요 사람은요. 이 가격에 나는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대략 뭐 한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2,0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시장에 가요. 그래서 나 이거 팝니다 라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야? 5,000원이죠. 그 5,000원에 살게요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얼마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3,000원. 그게 잉여예요. 이 사람의 잉여는 바로 5,000원에 팔리네. 난 2,000원에 판다고 생각했는데 5,000원을 팔아준다고? 땡큐. 3,000원만큼 개이득. 요게 이 사람의 잉여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무한히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나 2,001원에 팔려고 했는데 5,000원? 예. 2,999원만큼 개이득?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도 요만큼 개이득? 5,000원만 자기가 팔려는 공급하려는 가격과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차이만큼 개이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이득. 이게 바로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물건 파는 사장님의 잉여라는 뜻이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파란색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하려는지. 자,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뭘까요? 파란색이니까 수요, 사려는 사람이에요. 나 물건 살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한 9,0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나 9,000원에 이거 사야겠다. 시장에 갔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5,000원입니다. 이러는 거야. 자, 나왔죠? 4,000원 개이득? 요 차액만큼 개이득? 같은 원리로 이 차이만큼 사람들이 개이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꾸 개이 그러니까 좀 그렇다. 이거는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수요자 잉여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소비자가 수요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잉여를 사회적 잉여라고 합니다. 저 두 가지 잉여를 합친 거를 사회적 잉여라고 해요. 자, 물어봅시다. 사회적 잉여는 크면 좋은 거야? 작으면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 개이득이라는 말, 심리적 이득을 많은 사람이 느껴야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크게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하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균형 가격. 여기서 가격을 형성하면 사람들이 가장 큰 사회적 잉여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난 지점에서 가격을 형성하면. 근데 세상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꼭 여기로 형성될 이유는 없어요. 다양한 요인 때문에 가격이 바뀌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여기에 형성됐다고 쳐봅시다. 5,000원이 아니야, 지금. 균형은 5,000원인데 가격이 지금 7,000원에 형성돼 있다 쳐봅시다. 지금은 현재 가격 7,000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소비자 잉여는 늘어 줄어. 주는 거 바로 느낌 오시죠? 소비자 잉여는 여기는 이제 없어져요.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거든. 요만큼 이득이라 느낄 거고 이 이득은 없어질 거야. 대신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는 거 괜찮죠? 아까 그 아저씨 보세요. 2,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5,000원이라고 해서 막 눈물 흘린 그 아저씨 생각해봐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7,000원 쳐드리겠습니다 하면 눈물이 아니라 폭풍 오열하겠죠. 역시 존버하기 잘했어 하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니어도 이 두 개의 잉여를 합한 사회적 잉여는 같나요? 같지 않죠. 왜? 거래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죠?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7,000원 가격일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기까지가 사겠대요. 7,000원일 때는 여기까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6,000원, 5,000원일 때 사겠다는 사람이야. 7,000원이면 안 사요. 물론 팔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7,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은 5,000원에 팔겠다고 한 인원보다 더 많아요. 이만큼 더 많아요. 근데 그럼 뭐해? 산다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는데 거래가 얼마큼 일어나죠? 요만큼밖에 거래가 요만큼밖에 안 일어납니다.
아까는 여기서 가격이었으면 요 거래까지 일어나는데 가격이 여기니까 살려는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없죠. 살려는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삭제돼요? 여기 잉여가 삭제가 됩니다. 거래 자체가 여기서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잉여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뭡니까? 균형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총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잉여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였네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올해 수특 이해하려면 필요하거든. 이 잉여를 잘 기억하세요. 말 나온 김에 내가 봤을 때 감히 내가 오바 좀 싸면 올해 노동시장 오랜만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2007년 다음에 안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 노동시장이 꽤 재밌었습니다. 자, 수요 공급 시장인데요. 뭐를 거래하는 시장이냐면 재화가 뭐 물건 그런 게 아니라 노동이라는 거를 거래하는 데예요. 노동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따 대학교 가시잖아요. 대학교 가서 알바할 거잖아.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알바하려고 하는 거는 노동을 수요하고 싶은 거야? 공급하고 싶은 거야? 공급하려는 건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노동을 팔고 싶은 거예요. 내 노동을 사주세요. 돈 주고.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공급자가 돼요. 이 빨간색이 노동자가 되는 거죠. 파란색은 뭐 하는 줄 아실까요? 사장님이 되는 거죠. 노동 내가 돈 주고 살게. 돈 줄 테니까 노동력을 바쳐라. 일해라. 사업주, 고용주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노동에 대한 가격은 뭐라고 해요? 임금이라고 하죠. 2년 전에 2년 전이 아니구나. 와, 한참 됐구나. 3년 전, 4년 전이구나. 아니다, 지금도, 작년도 계속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문제 아닙니까? 야, 올해 최저임금 얼마냐? 1,600원? 9,000원. 깜짝이야. 내가 2,300원이었는데 1,600원이면 선생님, 야, 나는 2,600원 받고 이랬어. 물론 짜장면이 2,000원이었지만 내가 억울한 거는 그 시급은 안 억울해. 그 당시 물가도 그만큼 괜찮았으니까. 내가 억울한 거는 군대 월급이야. 야, 군대 월급 얼마까지 준대? 여러분들 미래 아니에요? 조만간? 뭐 미래야. 곧 닥칠 현실이죠. 야, 200만 원 준대. 좋겠다. 난 얼마 받아갈게. 병장 때 6만 8천 원 받았거든. 하루 일당이 아니야. 월급이야. 오해 없으시게. 200만 원 준대. 어이, 부럽다, 야. 2억 줘도 안 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이런 시장이 있어요. 자, 솔직히 수능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알바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 흘러요. 대학 가기 전까지 할 거거든. 수능 11월에 보잖아. 대학교 입학 3월이거든. 할 게 없어요. 알바하고 싶어요. 막 일자리가 넘쳐요. 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수능 끝나고 9,600원이 아니라 일자리가 도저히 없는데 편의점 알바래. 8,000원 주겠대, 시급을. 할 거야, 말 거야? 해야지.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8,000원이면 해야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 점주도 그래, 9,000원 내가 남는 게 없어. 8,000원 줄 테니까 해볼래 했더니 땡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시장 가격이 다른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8,000원에 형성됐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여러 가지 경제학적 통화량이랑도 관련도 있고요. 인권이나 소비 생활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임금을, 노동에 대한 가격을 시장의 자유시장 경제의 균형 가격에 맞추나요? 그러지 않죠. 강제로 법으로서 일정 지점을 설정하죠. 그게 최저임금제죠. 가격을 어디다 형성한 거죠? 여기다 형성한 거예요. 9,200원? 이렇게 형성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잉여가 감소하는 거는 둘째 치고요. 이건 봤으니까 봐봐. 자, 9,200원에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8,000원에 비해서 줄어들었지. 이제 이 노동을 난 사람을 쓰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노동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임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간격 있죠. 실제 거래는 얼마큼 일어나요? 실제 거래는 여기서 형성되죠. 요만큼 형성되죠. 실제 거래는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일하겠다는 사람, 고용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용량 자체가 줄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실업이라고 하죠. 이게 실업이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채용하는 인원이 이 차이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네,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생기는 문제점, 실업입니다. 실업 문제가 생겨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통화량 자체가 유통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통화 정책이랑 관련이 있지롱.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동의하시지? 예.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가격이 자, 이거는 최저임금제라고 해요. 최저 설정.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 아래다 균형보다 아래다 설정하는 거는 최고 설정이에요. 여기 넘으면 안 돼. 이 가격 넘지 마. 뭐 이렇게 7,000원이라 합시다. 이 가격 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일어날까요? 티켓팅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이유는 좀 그렇고 야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하는데 경쟁률이 몇인지 알아? 엄청나대요. 근데 임영웅 티켓 뭐 여러분들이 가보실 일은 없겠지만 임영웅 콘서트 티켓 값 얼마일 것 같아요? 89,000원쯤 해요. 10만 원으로 해봅시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싶은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단 말이야.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쳐요. 자, 그럼 그렇게 팔면 되잖아. 어차피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임영웅 씨가 그럼 내일부터 콘서트 50만 원 할게요 하면 저기 문화진흥부에서 혼이 나요. 아니 그 문화생활을 위한 그 금액을 그렇게 높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혼이 난다고. 뭐야? 설정해 준 거야. 7,000원만 받으세요. 임영웅 콘서트 7,000원만 받아요. 그러니까 줄 서서 사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낮으니 팔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죠.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파는 사람보다 더 많아져요.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 무슨 부작용이 벌어질까요? 암시장이 열립니다. 암표가 거래돼요. 당근마켓이 활성화돼요. 더 비싸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요.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암시장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끝났어. 우리가 거래하는 일상들은요. 뭐 우리 개인끼리 거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업적 장치, 법적 제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서 돈을 줬는데 아저씨 여기 4,500원이요. 저 디스 플러스 주세요 하고 담배를 가져가려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4,500원 받은 적이 없어. 이러면 골 때리거든. 근데 그러면 바로 이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주실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런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보호받고 있다고.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야. 세금을 내므로써 이게 안전하게 거래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소비세 같은 걸 걷어요. 이걸 운영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근데 암시장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래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암시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그냥 안전한 사회 제도 안에서 그것만 누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안전한 거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는 셈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정직한 사람들이. 이건 사회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암시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속하는 겁니다. 자, 얘기가 그려졌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수요공급 그래프 Y축부터 봐라. 근데 공급과 수요가 줄고 늘고 패턴 봐주셔야 되고요. 민감한 게 왜 민감한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인연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팔았을 때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여입니다.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오늘 받으신 교재 페이지 4쪽입니다. 1문단, 2문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문단, 2문단 읽어보시고 그림 1도 보시면 됩니다. 자, 얼른 읽어보세요. 1분 30초 줄게요. 2분 줄게요. 2분.
3달러요. 다 읽으셨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단 읽어보니까 공급자에게, 아이스크림 판매자에게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초반부터 들었던 분 우리 2주차 3주차 했었던데 기억나세요? 했지? 2009년 기출 수능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그 물건이 뭐였지? 물건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조세 부과, 조세 전가 지문 기억 안 나요? 조세 전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 세금이 소비자한테 전가되었다라는 기출은 이미 나왔던 거라서 우리가 풀어봤었습니다. 2000년대 수능 기출이었어요. 뭐 안 풀어본 분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올해 수특이랑 똑같은 얘기가 있길래 그걸 또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제가 좀 다른 걸 갖고 왔어요. 볼펜 맞아요. 볼펜 한 자루 만드는데 100원인가 뭐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세금을 1000원이었는데 뭐 세금을 100원씩 내라, 그거 조세전가 지문이요. 그거 유명한 기출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걸 또 갖고 오긴 뭐해서 거의 유사한 경찰대 2014 경찰대 기출을 갖고 왔거든요. 거의 똑같죠. 아는 만큼 잘 보여요. 무슨 일이라는 걸까? 아이스크림을 양키 돈이지? 얼마? 3달러? 3달러에 팔고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원래 처음 공급량일 때 가격이 3달러였던 건데 세금이 0.5달러가 붙었답니다. 50센트겠지. 0.5달러를 붙였대요.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미스테리를 푸셔야 돼요. 저기 이 문단 위에서 6번째 줄 와봐요. 이 문단 위에서 6번째 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여기 체크. 개당 0.5달러만큼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0.5달러만큼 가격이 더 올라야 계속 이 장사를 공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줄로 와볼래요? 방금 체크한 거 아래 줄. 결과 이렇게 시작하죠. 결과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어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3달러에서 3.3달러로 상승하고, 자 여기다 체크. 3.3달러 상승. 이게 무슨 소리야? 0.5달러 상승해야 된다면서요. 갑자기 왜 0.3달러가 상승해요? 0.5달러가 상승한다는 거는 기존 생산량, 기존 공급 생산량이었던 100을 동일하게 100개를 생산하려면 얼마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여기가 3.3이야. 3.5는 뭘까요? 100일 때 그대로 올린, 여기가 바로 3.5. 그래프가 그만큼 이동한 겁니다. 공급 그래프가. 지금 3달러였는데 이거를 3.5달러에 팔아야 되군요. 그러면 이 공급 자체가 가격을 올려야겠군요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3.5만큼, 세금만큼. 자, 그래서 공급선이 이동했지. 근데 시장 거래 가격은 수요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만난 지점이 어디지? 공급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기 0.5달러만큼. 근데 수요랑 맞는 지점이 어디가 봤더니 여기예요. 이게 새로운 균형이죠. 그게 3.3이랍니다. 그렇구만. 자, 그러면 0.5달러를 누구한테 부과한 거야? 이 공급자한테, 아이스크림 생산자한테 부과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3.3달러랍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아이스크림 생산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얼마인 셈이야? 0.3이요? 0.5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0.2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소비자가 얼마에 사줘요, 지금? 이 3달러 아이스크림을 3.3달러에 사준대요. 얘는 0.5달러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소비자가 0.3달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를 내는 거야? 0.2달러만큼 세금을 내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지문에 따르면, 여기 용어에 따르면 이게 조세 귀착. 조세가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0.3만큼 넘어가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귀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수능 기출에서는 조세 전가라고 나왔었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경제학에서. 우리 했던 거예요, 사실. 자, 근데 그 지문에는요, 우리가 봤던 수능 지문에는요, 그러면 수요자한테,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래프는 그건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해지고 단순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처음 보는 그래프와 처음 보는 패턴일 겁니다. 산문단 내용을요, 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고교 범위 글읽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경찰서에 그날 미쳐갖고 이런 건 됐는데 3문단을 읽어보시고 이번엔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문단의 탄력성에 따른 조세 귀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신다면 뒤에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이제 한 6분 정도 드릴 건데요. 뒤에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풀어보세요. 빨리 읽고 풀어. 오, 굿, 굿. 넌 2학년 때 경제 했잖아, 학교에서. 안 했냐? 다 했어? 다 했어? 아니, 접었어요. 접었어? 아니, 접었다니까. 그래, 고생했고, 그래. 공부가 꼭 길이 아닐 수도 있어. 모의고사 안 봤지? 오늘요? 봤어요. 그래? 등수에 없었던 것 같은데 조졌나 봅니다. 80 나왔어요. 80. 아, 어림도 없어요. 어림 없어요. 아, 김민경 오랜만에 등수 복귀했던데? 몇 명 없었어. 안 해?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해줬냐? 네가 어떻게 알아? 아, 3명이 봤다고? 아, 어제 3명, 오늘 3명. 진짜요? 6명 중에 3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근데 한 명 빼고 다 80점대라서요. 감명이 저거 아니죠? 저다 80이던데. 맞죠? 다행이에요. 81로 기억하는데 너. 오. 몰라, 80점 깎아야겠다. 아이.
아니 원래 지금 보니까 한 11명 정도가 보거든요. 근데 뭐 내신 때문에 쉰다고 하고 뭐 아파서 오늘 또 쉰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신 기간 때는 볼 사람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내신이 끝나면 또 다시 다 봐야죠. 맨날 1등한 친구가 안 보니까. 야, 걔는 98 아니면 97이야. 미친놈이야. 맨날 1등하는 친구 있잖아. 대성고 친구인데 뭐 항상 만점을 도전하는 친구라서 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내신 기간 때 안 보고 있다고. 빨리 이럴 때 1등 많이 해. 빨리 3천 받아가. 응? 준수가 1등이네요. 아니야, 이번에 준수 1등 아니야. 아니에요? 볼까? 10초 남았네요. 마무리해 주세요. 김준수가 1등할. 그래, 이번 1위는 아름고에서 나왔군요. 본인은 알겠죠? 네, 2등, 3등. 아니, 넌 3등도 안 돼. 너 5등이야. 다 80점대라서 한 명 빼고.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좀 힘들었을 거고 이 그래프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세금이 소비자한테 부과되니까 어떻게 됐냐? 세금 자체가 소비자한테 붙으니까 소비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줄어들죠.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제 거래는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거래량이 줄어든 거 확인되실 거예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자체가 감소해 버려요. 비싸. 왜 세금이 붙어? 나 덜 살래.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고요. 그러면 공급자가 가져가는 가격도 적어요. 대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더 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만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경찰대의 미스예요. 다른 그래프가 필요해요, 원래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감소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6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단 설명 안 줘도 될까요? 2번 문제의 답이랑 관련인데 2번 문제의 답은 2번이었어요. 탄력적이면 비싸? 나한테 다 조세를 귀착시킬 거야? 안 사 혹은 안 팔아 이렇게 한다고. 나 대체재 있어. 이 재화는 탄력적이면. 자, 그렇다면 2번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대부분 반대쪽에서 세금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대체재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뭐 글에 있는 내용을 구조를 통해서 본다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이해가 기반되어 결국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올해 경제지문들은 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포인트로 나온 건데 세금을 구입자에게 부과하면 아니 구입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수요자다. 그럼 무슨 곡선이 이동해야 돼? 수요 곡선이 이동해야죠.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당연한 얘기. 자, 헷갈린 거 있었을까? 선지 1번. 3번의 선지 1번.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네, 균형 거래량 당연히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죠. 잉여도 감소하게 되고요. 2번 구입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눈다. 예, 조세정가 여기서는 조세귀착. 선지 3번 세금으로 인해 재화거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 자체가 시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선지 5번 재화가격 상승한 셈이에요. 이 선지 5번이 제일 헷갈렸던 건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3달러짜리 물건에다가 0.5달러 세금이 붙으면 이제 3.5달러짜리 물건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만 이 오른 0.5를 누가 부담하냐 갖고 지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 가격 자체는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취급이에요. 재료비가 는 셈입니다. 4번은 여러분들 너무 수능 어휘 문제에 이제 매몰돼서 그런 건데 만약 틀렸다면 답이 2번이에요. 이거는 부담이라는 말이 잘못 쓰인 문장을 고르라는 거야. 2번 수입품엔 세금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과하는 게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이거 이상한 먼저 찾지 마세요. 하여튼 내가 어처구니 없어갖고 너 그거 했지? 이 말이 이거 같은 뜻으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게 뭐지? 이거 찾고 있었지? 에이, 문제를 잘 읽어. 니은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어휘는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테스트 열심히 배우세요. 자, 두 번째 공공성탈문입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하니까 다들 제발 쉬는 시간 달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여러분들 괜찮죠 컨디션? 계속 갈게. 잠시만 칠판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두 번째 지문인 공공성택론은요 아주 중요해요. 일단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고 경제와 법을 함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경제법 융합용으로 나온 지문입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공성택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심리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정책학을 이용할 수 있고 법학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볼 공공성택론은요 경제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물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사결정을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뭐예요? 경제 그래프, 경제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는 법과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아주 핫한 이슈예요. 아주 좋은 소재예요. 올해 수특에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다만 이거는 옛날 교육청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옛날 거라서 글이 조금 난잡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작년에 고3,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죠. 작년에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고3 때 7월에 풀었던 교육청 문제 공공성택론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걸로 우리 한번 뜯어보고 수특도 보자고요. 나 왜 이렇게 빨리 와나 했더니만 방금 그 집은 수특 안 보고 왔구나. 근데 까먹기 전에 보는 게 맞거든. 자, 수능 특강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혹시 없으신 분? 자, 이제 점점 늘고 있거든. 뭔가 이상해. 아니 왜 늘어나는 거야? 내 안 되겠어. 이거 포인트 까야겠어. 이거 10,000원씩 까야겠다. 네 진짜. 자 수능 특강 없으신 분 다음에 갖고 오시면 되고요. 야 그럴 줄 알고 어제 내가 10부 뽑아놨어. 그래서 어제 수업할 때 그래서 10부 뽑고서 오늘 쓰고 내일 일요일에도 써야겠다 했는데 어제 다 나가서 부족했어 이 새끼들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10부를 더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많이 남겠다. 젠장 2부 남았어요. 갖고 와. 아니다. 무거워서 그렇지. 내가 그냥 해놓게. 어차피 수병이 돈이야. 괜찮아. 이거 내가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수병이 프린트야. 괜찮아. 이하고 원장을 말합니다. 자, 수특 어디 보시냐면요. 수특 책이 있으신 분은 페이지 270쪽 오시면 되고요. 프린트 받으신 분은 그냥 앞에 피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프린트가 더 편하다. 이 새끼가 그래서 한 거구나. 270쪽 오시는데요. 271쪽부터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처리가 됐다면 이 수특의 내용이 정말 잘 읽혀야 되거든요. 자, 271쪽 내가 아무 말도 할 테니까요. 읽어보세요. 왠지 재화도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가격도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읽었어? 벌써? 그럼 앞에 것도 읽어봐. 어때요? 너무 똑같은 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안 틀려야 되는데 다만 이게 더 좋은 글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수특이 훨씬 더 좋은 글이야. 왜? 비록 그래프는 없지만 그래프는 아까 그걸 활용하면 되죠. 수요, 즉 소비자한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좀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이거 내가 탄력성 설명 안 해도 되지? 아까 봤으니까. 자, 271쪽에 2문단 오시면요. 2문단, 두 번째 문단 오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어 공급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좀만 더 읽을게. 반면에 세금 부과로 아이스크림의 실질적인 구입 가격이 상승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요량이 결정된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과했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돈을 더 내는 셈인 거야. 이제 아까 그 경찰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 지문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세금은 아까 공급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세금을 재료비 취급해서 물건 가격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그게 안 돼요. 사러 가갖고 아저씨 나 세금 내야 되니까 이거 좀 깎아주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서 그냥 생으로 세금을 여기서는 얼마냐? 50원이냐? 50원을 그냥 더 내야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기분이 안 좋지. 1,000원짜리 사는데 이번엔 1,000원이 됐는데 3달러가 1,000원짜리 사는데 50원 세금 내라고 하니까 50원 더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1,05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물건을 사기 싫어져요. 물건이 사기 싫어져. 수요 자체가 감소해. 그러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건 가격 자체는 떨어져요. 이 그래프를 써드리려면 1,000원이었는데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소비자는 얼마 주고 사는 거야? 마트 가요. 1,000원일 때는 안 사요. 1,000원일 때는 이제 안 사. 물건 가격이 오른 셈이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새로운 규정 가격 980원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80원? 여기다 세금 내가 50원 내면 되니까 그러면 살만하네. 1,030원이라고 생각하잖아. 자, 얼마를 내는 셈이야 사실상. 50원을 세금을 냈다고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30원인 거죠. 20원 누가 내주는 거야? 물건 가격을 깎은 공급자가 대신 내는 셈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수요자는 균형 가격으로 거래하지만 여기다 생으로 50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으로 좀 봐줬어야 됐어요. 약간 1,050원에서 1,030원으로 바뀌었다, 20원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세금 부여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미난 이론이에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건 됐고요. 이제 왼쪽으로 올게요. 오늘 잉여도 같이 실려 있어요. 270쪽이에요. 자, 요거는 같이 해줄게. 아까 그 지문에 없었으니까. 1, 2문단만 읽으세요. 3문단은요, 그 다른 얘기고요. 1, 2문단만 하면 되거든요. 자, 210쪽 1, 2문단 빨리 읽어보세요. (270쪽이) 친구야. 다 읽었나요? 1, 2문단? 물어볼게요. 1번, 2번 누가 A일까요? 1번, 2번 누가 A일까요? 5,000원 이런 말 없었는데요. 그냥 봐요. 1번과 2번 누가 A일까? 1번인 거 괜찮을까요? 얘가 A죠. 이거 무슨 얘기야? 어떤 피자 맞나? 피자 한 판에 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요, 피자를 사면 3,000원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대요. 뭐야? 나 8,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8,000원 내고 피자 먹어야지.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3,000원 개이득 됐을까요?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1,000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사람. 6,000원 내야 되는데 5,000원이라고요? 1,000원 개이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세금 때립니다. 어디다가 이 가격에다가 2,000원의 세금을 때려요.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7,000원이니까 여기서 형성되죠. 잉여를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A가 잉여가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개이득, B는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개이득. 자, 그리고 세금, 조세 부과 후. 그 다음에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참고로 이때 세금 거둔 거는 없다고 전제하고 시작할게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 자,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의 잉여는 얼마가 됐대요? 야, A 잉여 얼마 돼? 세금 저렇게 2,000원 부과되면 1,000원이 되잖아. 물건 피자값이 7,000원이 됐다고. 8,000원 내야지. 7,000원이요? 1,000원 개이득. 뭔가 좀 살살. 자, B의 잉여는 얼마가 됐나요? 마이너스 그러면 안 돼요. 0. 네.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6,000원 내고 살려고 한 사람인데 7,000원이 됐으면 1,000원만큼 손해잖아요. 1,000원만큼 손해가 아니라 안 삽니다.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안 사요. 이 경제 그래프에서 인간은요, 합리적인 인간으로 설정됩니다. 기분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6,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7,000원이면 눈물을 머금고 산다가 아니라 안 산다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B의 잉여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세금은 걷었어요. 세금 얼마 걷었어요? 한 판당 2,000원 걸었죠. 자, 보세요. 사회 총 경제적 가치는 4,000에서 3,000 된 거 보이실까요? 이게 1,000원 경제 순손실이죠. 세금 부과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렇지? 세금 2,000원 부과하니까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떨어졌어요. 이게 전제 군주제예요. 니들이 어떻게 됐든 말도 알 바 아니고 2,000원 생겼다. 개이득 특정 집단의 이익만 따지는 거죠. 당연히 건강한 경제학자라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이게 잉여 올해 나온 세금에 따른 잉여 변동량 그리고 세액과 함께 따진 경제적 순손실 따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래는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까 하고 나오는 건데 재밌게 읽어보세요.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공공성택론 뭔가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안 했죠? 자, 이거예요. 내가 좀 발칙한 얘기를 해볼게. 졸려, 씨. 피곤해. 야,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 차이는 아니야? 아예 아무것도 안 자유 그 자연인이랑 지금 헷갈린 거 아니야?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거 아니야? 개인 최소 누가? 정 저게 좋은 것 같네요. 잘 모르니까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통합대로 쓰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험에 나오는 그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자유주의는 시장 경제 맞아 정답이야. 시장 경제의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자유 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뭐야? 공산주의인 거야. 공동 생산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수요와 공급을 개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예요. 내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자유예요. 공동으로 목표를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유시장 경제. 자,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고 정치는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게 되죠. 자, 우리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일단 민주주의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왜 채택하게 됐냐면 수많은 역사적 관련이 있고 뭐 그걸 일일이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 여러분들 여기 살고 있잖아. 그 만족합니까? 괜찮은 것 같아? 사회주의보다 괜찮은 것 같아? 국가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치, 여기서 말 조심해야지. 큰일 나지. 근데 만족하죠. 괜찮죠. 근데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북한보단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주의보단 나아요. 이건 증명됐어요. 이미 역사가. 그럼 민주주의는 최고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생각했을 땐 최고지만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역사가 알려주잖아요. 부족 연맹 국가일 때 전제 군주제가 짱이었어요.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 넘어가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삶이. 근데 입헌 군주제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바뀌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생활이. 점점 정치 체제도 진화하고 있다고. 다음은 뭘까 궁금하군요. 뭘까? 궁금하지 않아? 게임 중에 이런 얘기는 문명이란 게임 아세요? 바바의 투의 투. 아세요? 아니요, 뒷딱 게임이라고 그래서. 틀딱 게임이요? 야 아니야 그 문명 6는 저기 최신작은 저기 7년 전에 되게 오래됐구나. 야 그래미 어워드상도 받았어. 맵이 지금자가 나왔지. 아니야 나 문명 6 샀어. 지금 DLC 다 포함해서 지금 86% 세일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저거 3만 원 주고 샀어. 하는데 그래서 졸리라고 지금. 피곤해 죽겠네. 아이. 선덕 여왕으로 빨리 통일해야 된단 말이야. 첨성도 빨리 지어야 돼. 과학 보너스 있다고. 산에 서원이 있어요. 한국 특수 건물로 서원. 산에 지어야 돼요. 주변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떨어져요. 능력치가. 산에 혼자 덩그러니 있어야 돼요. 이게 뭐지 했는데 딱 조선시대 그 딱 6.25 그거더라고요. 서원 그거더라고요. 그런 거 잘 반영했어. 게임이에요? 한국 게임이에요? 아니요. 미국 게임인데요. 미국에서 삼성영을 넣었다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를 보시면요. 야 우리나라 정도면 전 세계에서 게임 시장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요. 인구는 몇 명 안 되지만 게임 소비층과 소득 수준이 높아서 게임을 사줘요. 잘 생각해봐. 게임 하나당 얼마에 대략? 2,3만 하죠. 여러분들 캐시할 때 사는 그 광산 한 바구니 가격 말고요. 미친. 그래 원래 그래 정품 가격이. 그런 거.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게임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 그런 거 핸드폰 게임 말고 막 그런 거 말고 하나 잘 짜여진 그냥 딱 완성된 프로그램 하나가 6만 원에서 8만 원쯤 해요. 자 우리가 6만 8만 원 눈 꽉꽉하고 한번 지르면 살 수 있거든. 근데 월 평균 소득이 47만 원이는 라오스, 86만 원인 베트남 어떠냐고. 구매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 정도면 그 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반영 비율이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되게 높은 시장이야.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임도요 항상 한국을 넣어줘요 이렇게. 근데 고증이 되게 잘 되어 있어. 디테일하게 대단해. 넘어가고요. 그 게임은요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샜네. 정치 체제를 이제 계속 선택할 수 있어요. 부족 연맹제, 군주제 그게 원시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달나라까지 이제 미사일 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도 있고 다양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장점이 있어. 자 민주주의 선택해요. 그 다음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다음도 이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가상해 본 거지. 뭐 있었냐면요. 이번 6에서는 전자민주주의 그거 하나 있었고요. 전자화돼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내 전자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스마트폰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일을 결정할 때 신속하게 결정돼요. 이 가상적인 세계에 따르면. 그래서 바로 이제 카톡이 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음? 세금 올릴 거임 말 거임? 바로 투표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의사가 결정돼요. 국가 결정체가. 이게 전자 미래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 AI라고 해도 되겠지. AI 위임 민주정치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특정 인물의 생각이 반영되는 정치 체제는 너무 불합리하니까 아예 AI한테 위임을 하고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끔 맡긴 위임 정치도 있어요. 상상력이 좋아 이 게임 회사. 오늘 할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민주주의. 완벽한 건 아니야. 자, 왜 완벽 안 한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완벽 안 한지. 일단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은 뭡니까? 민이란 말이 담겨 있지만 모든 국민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마 이 문명에 나온 전자민주주의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모든 의견을 반영한다 보기에는 좀 약하지 솔직히. 아마 여러분들 100년 뒤가 된다면 아니 60년 뒤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노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면 아마 옛날을 이렇게 추억할 거예요. 이야 옛날에는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있어서 걔들이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걔가 대표로 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의견이랑 똑같았나요? 아니 막 갈렸는데 다수결로 했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후손들이 그럴 거예요. 너무 미개하다. 60% 지지하고 40% 지지하면 모든 사람이 60%를 다 따라야 된다고 미개해라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은. 어쨌든 모든 의견 반영하는 게 사실 어렵죠. 왜 어려운지 봅시다.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 중의 집중형입니다. 중의 집중형. 사회적 정책 이슈 중에 세금 하나 봅시다. 오늘 세금 봤으니까. 세금을 몇 프로로 할까요? 라고 조사했다 쳐봐요. 전부, 전 국민을. 자, 0%도 있겠지. 내지 맙시다. 이거 무식한 거예요. 세금은 내야 돼요. 낼 거야 말 거야? 예, 이거 안 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일단 뭐가 없어져요? 전기, 수도, 도로 이게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 건데? 아무도 안 만들어요 이거. 망해요. 세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무식한 사람이 있겠지. 자, 조금만 낼래. 우리 1%씩만 내서 알뜰살뜰하게 쓰자. 이게 경찰 국가. 뭐 이런 사람 의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아마 조사를 해보면 뭐 4%, 5%, 7%, 10%, 12% 정도가 좋은 것 같아라고 아마 여기서 가장 몰려 있을 거예요. 13%, 14%, 15%, 16%, 17%, 28%, 100% 공산주의죠? 완벽한 공산주의 완성 100%.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분포들을 보면 세금이 0원부터 100%까지 받는다면 아마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냥 20% 할게 내가. 여기는 이제 편의를 위해 50%라고 하죠. 여러분들 세금 80% 내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게요? 소득세. 10%. 기본 10%에다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세야. 그건 10%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 10%. 그게 안전한 상거래를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 얼마 낼까요? 15. 맞아요. 소득에 따라 달라요. 저번에 한 건데 이거. 과세 표준. 닥쳐. 아니야.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38.6%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세금 낮은 편이에요. 닥쳐. 30%? 과세 표준 이해 못했어. 30%가 아니라 자 0원부터 2,200만 원까지는 아니 800만 원까지는 0%, 1,700만 원까지는 3%, 2,500만 원까지는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2,400만 원을 번다. 내가 만약에 2,400을 번다. 1년에. 그러면 80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900에서 800만 원까지는 3%를 내요. 1,7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는 5%를 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과세 표준이야. 그러니까 님 얼마 내세요 하면 금액마다 달라요. 이렇게.